안 그래도 이상한데 지금 일본에선 아주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며칠 전 영상에서 일본의 식품회사들이 갑자기 포장을 흑백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컬러 인쇄를 못하게 된 거죠. 잉크 원료가 없어서. 근데 일본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석유 쇼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자재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공장에서 포장재 수급이 막혔다고 아우성인데 일본 정부는 충분히 확보했다고만 반복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거짓말인지, 그리고 그 위험한 거짓말의 대가가 어떻게 일본을 타격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공급망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망가지고 있는지를요. 일본 SNS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어요. 6월에 나프타 고갈된다더니 아무 일도 없었잖아. 호들갑이었네. 언뜻 보면 맞는 말처럼 들려요. 편의점 가면 물건 있죠. 마트도 텅 빈 곳 없어요. 근데 잠깐만요. 나프타 관련 제품이 고갈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 각 기업들이 공급을 의도적으로 조였기 때문이에요. 공장 가동을 줄이고 출하량을 제한하고 고객사에게 이번 달은 이 물량만큼만 드릴 수 있어요라고 통보하고, 이게 뭐랑 같냐면요. 국민연금은 파탄 안 납니다라는 말이랑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요. 왜냐? 지급액을 계속 줄이면 수학적으로는 파탄이 안 나거든요. 고통을 어딘가로 전가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고갈은 안 됐는데 다른 데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 현장이 어디냐면 일본 식품 공장들 사이에서 요즘 이런 공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란 정세 영향으로 PP밴드 공급이 제한됩니다. 5월 생산분부터 두 줄 묶음에서 한 줄 묶음으로 변경합니다. PP밴드 뭔지 아시죠? 택배 상자, 식품 박스 묶을 때 쓰는 그 플라스틱 띠, 창고나 물류 현장에서 일해 보신 분들 다 아시는 그거. 이게 웬 말이냐고요? 그리고 이게 뭔 대수냐고요? 근데 이 PP밴드도 나프타에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한되면 식품 출하 체계 자체가 흔들려요. 한 줄 묶음 박스는 운반 중에 무너질 위험이 높고 작업 속도가 느려지고 물류 배송이 올라가요. 가르비 포테이토 칩 흑백 포장도 마찬가지 이유죠. 컬러 잉크가 원료가 없어서 흑백으로 바꾼 거잖아요. 소비자한테는 패키지 리뉴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원자재 부족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석유화학은 상류, 중류, 하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상류에서 뭔가 막히면 그 파문이 중류, 하류로 조용히 퍼집니다. 드라마틱이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훼손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타격받는 건 협상력 없는 중소기업들입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이걸 몰랐을까요? 2025년 4월 17일 기아라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석유 쇼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도는 알겠어요. 국민 패닉 막으려는 거겠죠?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화장실 사재기 같은 거 막으려고. 근데 이 발언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미 현장에서 원자재 못 받고 있는 기업 담당자들이에요. 공장에는 자재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정부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하고 눈앞의 현실과 정부 발표가 완전히 엇갈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부가 현장 파악 못하네. 불신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정부 말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알아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를 합니다. 재고를 쌓고 출하를 조이고 더 빨리 공급을 제한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일본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인 결정이죠. 문제는 이 합리적인 결정들이 쌓이면 실제 부족분보다 훨씬 큰 공급 제한이 사회 전체에 생겨버립니다. 공황은 정보 진공에서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정보를 줬다면 어땠을까요? 유조선 몇 척이 언제 들어올 예정이다. 비축분이 몇 주치 있다. 나프타 스팟 조달인지 장기 계약인지 이런 정보가 있어야 기업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다음 달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구나. 또는 진짜 심각하구나. 중에 뭔지를 알아야 행동을 맞추죠. 근데 일본 정부는 그냥 확보했다. 충분하다. 한마디. 현장의 고통을 기분 탓으로 치부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일본 국민 여론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유소에서 휘발유 값이 별로 안 올랐거든요. 다카이치 정권이 휘발유 보조금을 제기해서 리터당 170엔 넘는 부분을 전액 보조하는 구조를 유지했거든요. 일본이 저번 달엔 리터당 230엔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다카이치 정부가 오일 회사에게 최고치 170엔으로 맞추고
나머지 230엔이면 차액 60엔 정도를 오일 회사에 보조해 주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의할 때마다 '아우 총리 잘하네.'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세금이에요. 일본 국민 세금. 지금 싸게 느껴지는 그 차이만큼 나중에 세금으로 다 갚아야 해요. 구조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점만 뒤로 미룬 거예요. 소비자한테 "지금은 싸요."라고 보여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걷어가는 거. 겉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관리하고 진짜 문제는 뒤로 미루는 이 패턴. 이게 일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다카이치는 자기가 집권하고 있을 때만 안 터지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정권을 잡아서 똥을 치우던 말던 미래 세금까지 현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훔쳐다 사적으로 쓰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위기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이 원래 중동 에너지 위기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건 한국보다 그동안 훨씬 유리하게 작동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카드는 바로 이란이에요. 일본은 전후 수십 년 동안 미국, 이란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 채널을 유지해 왔어요. 미국 눈치 보면서도 이란하고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죠. 그게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한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동국들보다 싼 이란산 원유를 그동안 미국의 이란 규제에도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싼 값에 특혜를 누려온 이란산 원유 몰빵 수입으로 오히려 지금은 일본의 더 큰 데미지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됐냐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는 며칠 만에 이란의 이스라엘 민간인 희생에 대해 강력히 비난한다고 했어요. 미국 공격에 대해선 법적 평가는 삼가겠다고 해놓고 이란만 콕 찍어서 비난한 거예요. 외교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스스로 이란과의 대화 채널을 닫아버린 거예요. "너네 잘못했어." 라고 해놓고 다음날 "에너지 좀 주세요." 하면 주겠어요? 근데 이 여자 이게 아주 취미예요. 얼마 전 중국한테도 무슨 사생 결단될 것처럼 해서 지금 중국과는 아예 외교 채널이 작동이 안 되고 있죠. 또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2022년에 이런 상황처럼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서 망언을 했어요. 막 러시아에다가. 러시아에서 그래서 입국 금지를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다카이치가 SNS에 뭐라고 썼냐면 "바라던 바다! 야 초청받아도 안 간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속 시원한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일본 총리예요. 외교는 좋은 나라하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싫은 나라하고도 해야 합니다. 갈등이 있어도 대화 채널은 끊으면 안 돼요. 왜냐면 결국 언젠가는 협상해야 하니까. 현대사회에서 한쪽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싸우는 전쟁은 없어요. 미디어가 전 세계를 보고 있고 국제 여론이 있고 결국엔 협상 테이블에 앉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대화 채널을 열어놔야 유리하게 협상하죠. 근데 일본은 그 채널을 총리가 아주 무슨 취미처럼 닫아버렸어요. 그 결과 호르무즈 위기에서 일본이 쓸 수 있는 외교 카드가 없어진 것이고 에너지 조달의 선택지가 좁게 줄어든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실패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 결과 각자 도생식 공급 제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실제보다 훨씬 큰 충격이 산업 전체로 번졌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조달에서 외교적 선택지를 확보해 두지 못했어요. 오히려 총리 스스로 중요한 대화 채널을 닫아버렸습니다. PP 밴드 하나 부족한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과자 포장이 흑백으로 바뀐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신호예요. 석유화학 상류에서 생긴 작은 교란이 조용히 일본의 공장과 물류와 식탁으로 번지고 있는 신호. 그리고 이 패턴 우리 어디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버블 붕괴 때도 잃어버린 30년 때도 후쿠시마 때도 일본 정부는 항상 괜찮다고만 했어요.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숫자만 관리하고 불편한 정보는 뭉개고 늘 고갈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말에 가슴 펼 일이 아니에요. 다음 위기가 오면 또 똑같이 당할 거예요. 정보를 주고 대화를 계속하는 이 기본 두 가지를 바꾸지 않는 한. 일본이 한물 관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런 패턴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급한지 제가 현장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접착제가 없어서
저희 회사에 접착제 구해 달라고 일본 메이커들에게서 제품 사양서 막 보내면서 좀 구해 달라고 지금 그러고들 있습니다. 신나가 없대요. 자동차 정비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여러분 이거 안경 렌즈 아시죠? 공장들이 생산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일본의 도산 회사 건수가 41,000건이랍니다. 이런데도 안 망했을까요, 일본이? 하루아침에 무슨 나프타 때문에 회사들이 망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선상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일본만 일어난 특수 상황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2020년부터 중국에게 희토류와 비료 등등 산업 전반에 대해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걸 중국은 무기화해서 일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다 죽은지도 모르게 일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에선 중국이라면 무슨 미개인들이라며 욕하고 조롱하고 이러다가는 한국도 레어템 가지고 무기화하는 중국에게 일본처럼 똑같이 당하고 말 겁니다.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무슨 조선족이네 하고 욕을 얼마나 하겠어요. 중국은 흙만 파먹고도 100년을 살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깟 조롱과 멸시가 통하는 나라일까요? 일본은 지금도 한국을 중국과 똑같은 레벨로 보며 혐한을 해대고 있고, 이번에 다카이치가 왔을 때도 그놈의 엔화 수업 안 해주니까 이번엔 에너지 수업회 해서 가져간다며 무슨 레벨이 맞아야 외교 하는데 한국은 거지처럼 군다는 등등. 이러니 한국한테 처맞고 있는데도 모르다가 다 망한 나라가 되었죠. 우린 일본하고 똑같이 굴지 맙시다. 중국이 덜 떨어진 미개 국가면 트럼프가 가서 쪼그려 앉아서 진평이 형한테 악수하고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